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종실의 특수 경매. 오늘은 실전 사례 우강면 송산리.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또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 사경 555-5355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이렇게 됐는데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제입니다.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2억 1천이었었는데 그 1억 4천 떨어져서 그냥 그 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 번 떨어졌을 때 단독 응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에 그냥 바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잔금을 내기 전인데 그 우리 낙찰 받은 것을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보니까 누군가에 봤더니 여기 경매 당하신 분의 그 손이처남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손이처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와서 이 너무 비싸게 잘못 낙찰 받았다. 돈이 이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주인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잔금을 내지 말아라. 잔금 내봐야 건지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와서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돈이 없고 이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사람은 와서 낙찰자가 누구였는지 또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땅을 날리지 않으려고 했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법정지상권에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고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본인들이 다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한 번 떨어진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낙찰을 받은 거 보고 조금 당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알았습니다 해놓고 가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잔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잔금을 내릴 때까지가 한 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 낙찰 당한 쪽에서도 조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낙찰을 받은 다음에 여기가 그 건물은 이제 매각 제외졌습니까? 제외했는데 이 건물이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법정상권이 성립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잠깐 볼까요? 어, 토지 뭐 명의가 여기 최 누구였었죠? 최 누구였다가 여기 보면 인율을 어떻게 한다?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번에 경매를 당하신 분인데, 근데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옛날 그 땅 주인 이름 여기 보면 땅 주인들이 있으니까 애초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었는데 땅만 그 인여식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저기 뭐야 그 최순미와 인여식은 제가 보기에는 부부 관계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거를 보고 법정 상권이 있어도 자신하게 이건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 보면 이것이 감정평가사가 경매로 나온 우리 그 경매 물건을 표시한 건데 여기 바로 151-113도 최순미의 것이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도 최순미의 거였었고 이 땅도 최순미의 거였고 이 건물도 최순미의 거였었는데 이 땅만 인효식으로 바뀌어 갖고 요 땅 가격만 경매가 나온 겁니다.
즉 제가 현장 답사를 해봤더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1층에 집이 있었던 거를 중축을 해서 사무실로 써놓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주인이 이 땅을 그 뭐라 그럴까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낙찰자에게 이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인데 아니나 달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보면 이제 소장을 낸 거죠. 보면 지금 위치는 보면 보시다시피 여기 같이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이 건물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진에서 합덕이죠. 합덕이고 여기 뭐 행담도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쪽에 보면 뭐 당진 인터체인지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곳이 이제 합덕인데 이 합덕으로 상당히 그 당진에서도 합덕 치면은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는 쪽입니다. 보면 집도 보면은 2층인데 아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되어 있고 돼 있는데 현황을 가서 봤더니 2층으로 올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 2층을 그 개인 주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땅은 그 넓은 그 땅은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경매로 나온 그 매각이 제되는 그 땅인데 이쪽으로 보면 그 뒤가 여기까지가 저기 여기 정도까지가 이 앞에 있는 건물은 여기까지고 여기 뒤에까지가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담인데 이것도 제가 보면 하나로 들어가서 문 하나로 서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것까지 그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주인이 같았었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나고 자신 보면 여기에 이 땅 주인이 지금 강제 경매로 지금 나왔지만은 충분한 그 다시 땅을 살 그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걸로 판단하고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수강생들이 입체 들어갔던 겁니다. 사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올 때까지 어떤다? 지료를 내라. 이렇게 소송을 이제 한 겁니다. 소송을 했는데 이러한 소송이 나오면 대부분 그 조정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서로 합의를 하게끔 하는데 어쩐 일인지 이 조정으로 넘기지 않고 법정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만 다투게끔 만들어서 다시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답변을 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해갖고 이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0개월 정도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서로 서류만 그 준비 서면만 집어넣고 받고 집어넣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재판 판정에서 조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상대편에서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봤더니 변호사를 사갖고 변호사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없이 준비 서면에 법정상권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하니까 우리는 법정상권이 없다. 이렇게 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쪽에서는 변호사가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든지 법정상권이 있다는 걸 주장을 하고 법정상권이 있다는 걸 주장을 해서 나중에 이 조정을 할 때 좀 유리하게끔 하려고 이런 방책을 쓴 것 같아요. 보면은
그 피고 주장의 요지, 우리가 원고고, 그러니까 거기 피고 주장의 요지는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법리대로 2층 부분도 기존 건물과 상층에 불과하고 원고의 건물 철거 주장은 이없다. 다시 말하면 단층에 있는데 2층으로 지었으니까 우리는 법정 시사권이 없으니까 철거해라. 이런 거고, 지료상담 부등도 그 땅의 마당까지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다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 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반박하는 저리를 넣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기존 건축물의 면적은 단층으로서 지금 건축 설계,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것은 그리고 83점에 불과하고 현재 중주택 건물은 측량관과 같이 1층이 159, 2층이 118로서 1층만 하더라도 원래 건축물 관리 대장에 있는 게 2배 면적에 한다. 이 부분 판례에 법정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에 만큼은 법정상권이 있는데 그 옛날에 있던 법정상권이 있던 거를 넘어서서 했을 때는 그 법정상권을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한 거죠. 보면 그다음에 비료 청구한 것도 토지의 경계에 담장을 치고, 여기 보면 담장을 치고 그 안에 토지를 전부 다를, 그러니까 마당뿐만 아니라 전부 다를 사용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부분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를 지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1차에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판결이 나고, 그 다음에 지료에 대해서 얼마큼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계신 이 피고가 이 당진에 오랫동안 살았고 거기에 있는 그 변호사가 사서 그 응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 판결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즉시 제가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항고를 했죠. 항고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서산지원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온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대한 것을 좀 그 지료의 판결문은 여기 그 서산지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땅이 전부 다가 있는데 건물이 딱 앉아있는 면적만큼만 가지고 지료를 주라고 했고 층수가 이렇게 넓혀졌는데도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보면 지료도 마당으로 다 같이 쓰고 있는데 마당은 빼놓고 집에 앉아있는 면적만 지료를 주라고 판결을 했고, 이렇게 그 추후에 무단으로 증축한 것도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즉시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전지방법원으로 갔는데 대전지방법원으로 가자마자 무조건 어떤다? 조정입니다. 재판하지도 않고 항소하자마자 바로 조정 날짜가 잡혀서 왔습니다. 이게 원래 서산지원에서도 이걸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웬일로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조정을 하지 않았고 한 1년 이상을 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항소를 하니까 바로 이제 그 조정 날짜를 잡혔죠. 조정한 데 가서 얘기했죠. 뭐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물 철거하고 지료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조정하시는 분이, 거기는 이제 판사님이 조정하지 않고 조정위원이 따로 있어서 조정을 이제 하시는 분이, 건물 주인이 이 땅을 사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야지 되죠. 이게 법정상권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지료를 내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뭐 돈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뭐 갈 데도 없을 때는 지류락도 내면서 거기서 살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옆에 땅도 있고 재산이 있으신 분이 이걸 가지고 지료를 내면서 쓰겠다는 그런 것은 제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이제 그 가격을 저희들이 이제 조정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보면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조정위원이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건물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도록 제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땅 주인 잠시 나가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이 땅 살 마음이 없느냐? 그럼 얼마에 어떻게 샀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서 듣고 난 다음에 조금 한 1, 20분 있다가 건물 주인이 나와서 우리 땅 주인 들어오래요. 그래서 땅 주인 들어가고 건물 주인 바깥에 있으면은 다시 그 조정위원이 얘기합니다. 건물 주인들이 땅을 좀 얼마에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겠느냐? 이렇게 조정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없다고 이제 얘기하길래, 제가 그 밑에 땅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얘기했더니 거기에 부인이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없으니까 조금 좀 깎아달라 그런다고 하길래, 저는 감정가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감정가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 감정가에서 조금 깎아주는 도로 하고, 그 대신에 그 한 1년 반을 이제 시간이 걸려온 거죠. 걸려온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지료는 어떤다? 별도로 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끔 돼서 지금,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 제일 먼저 뭐 넣는다? 3천만 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미지급된 데서 이제 1억 5천을 더 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억 4천의 낙찰을 받았는데 약 1억 8천이다 보니까 한 4천 정도를 더 수익 받았는데, 이거 감정가 이상으로 받은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남은 거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이거는 뭐라면 별도로 우리 그 지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료를 해서 한 1년 반 지나다 보니까 한 1,000여만 원 정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지료를 받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땅 가격은 좀 깎아주고 별도로 지료는 그대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료 별도로 받고 땅을 팔고 나온 사례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 수강생들이 몇 분이 이제 공투로 했었었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 생각보다 한 1년 반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조금 좀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그냥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양보를 하게끔 됐던 사례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빨리 할 것이 아니라, 제 경험에 의하면 느긋한 사람이 이깁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상대편 말에 너무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걱정할 것도 없고 필요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그 추천 물건 강의를 그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수강료는 4개월에 60만 원이고 1년이면 120만 원 받습니다. 이 강의를 서울과 부산에서 하는데 서울에서는 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하는 강의는 그 실시간 라이브로 해서 뭐 제주도에 계시든지 전라도에 계시든지 경상도에 계시든지 어디 계시더라도 그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산에서도 하는데 부산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바로 전 수요일 날 상하구 재성로 동원 베네스트 상가 아파트 상가에 거기 2층을 빌려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하구 재성로 그러면은 상당히 이 보면 그 뭐랄까 좀 교통이 나쁜 변두리죠. 근데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교통 좋은 곳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그 동영상 강의를 듣기 때문에 자주 올 필요는 없고 그래도 여기에 사고 재성로는 아파트 상가이기 때문에 주차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낙차를 받거나 저하고 면담을 하시려고 했을 때는 뭐 전철이 닿지 않고 교통이 나쁘더라도 한번 와서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주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가 그 부산에서 강의 장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이 특수 경매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나 또는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실 분이 있으시면은 그 미리 전화를 하시고 그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